이번 시간에는 6장 1절 연속형 균일분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산형 확률분포 이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소개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항분포 얘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화송분포까지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확률 분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균일 분포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이산형도 균일 분포라는 것이 있었죠. 연속형도 당연히 균일 분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분포 함수가 상수 함수인 경우죠. 그렇죠? 분포 함수가 상수 함수다라는 거니까 그 상수가 얼마로 결정돼야 되느냐라는 것만 알면 그 분포 함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연속형 균일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분포 함수가 fx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때 그 분포 함수의 값이 되는 그 상수를 k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어떤 구간 안에서 이 값으로 항상 일정하게 값이 결정되고 나머지는 0으로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똑같은 k의 값을 갖는다 그러면 그걸 다 적분하면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그렇게는 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주어진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k라는 상수값을 갖고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fx는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x가 a부터 b 사이에 있을 때에는 k 상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 0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k가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속형이니까 이제 밀도 함수라고 이름을 주지요. 이것이 밀도 함수가 되려고 하면 확률 밀도 함수 PDF라고 했었죠. PDF가 되려고 하면 이 전체 적분이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전체 적분이 1이다라는 거니까 그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1이 전체 적분이 돼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만 K로 정의되고 나머지는 0이니까 이 구간 바깥쪽의 적분은 0이지요. 우리 연습했듯이.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의 적분이 1이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k dx 이 값이 1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적분을 계산을 해주면 k는 상수니까 적분 기호 밖으로 나가고 그러면 1을 적분한 건데 1을 정적분하면 구간의 길이니까 a부터 b까지 구간의 길이 b-a죠. k하고 b-a를 곱한 값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을 풀어서 k를 구할 수 있죠. b-a로 1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k는 b-a분의 1이다. 즉 구간의 길이 분의 1이라는 상수가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k를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이 밀도 함수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밀도 함수는 fx라고 해볼까요? 그 fx는 x가 a부터 b까지에 있을 때에는 구간의 길이 분의 1, 즉 b-a분의 1 이런 값을 가져야 되고 나머지에서는 0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x가 이런 형태다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확률 변수의 분포함수다. 그렇다면 그 확률 변수는 균일 분포다. 연속형 균일 분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 분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6.1 볼까요? 어느 회사의 대형 회의실이 4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0부터 4까지다 그런 뜻이죠. 시간 단위로 하면 그 회의실에는 긴 회의와 짧은 회의가 자주 열리고 있고 회의 시간, 그 회의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 확률 변수 x는 구간 0부터 4까지에서 정의되는 균일 분포로 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x의 분포가 균일 분포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럴 때 어떤 회사가
3시간 이상 어떤 회의가 3시간 이상 계속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3시간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변수 x가 3 이상이 되는 그런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 이 분포가 균일 분포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fx를 그 밀도 함수를 균일 분포로 주면 됩니다. 그런데 정의된 구간은 0부터 4까지예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 구간에서 균일 분포를 가지려면 그 상수 k는 이 구간의 길이분의 1이지요. 구간의 길이가 0부터 4까지니까 4에서 0 빼면 4가 되죠. 그렇다면 k는 4분의 1이 되겠죠. 예. 그렇다면 0부터 4까지에서는 4분의 1,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분포 함수를 가지고 이제 확률 계산할 수가 있죠. x가 3 이상일 확률이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 연속형에서는 이 적분이 인티그럴 3부터 그 이상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렇죠? 3부터 무한대까지 fx dx인데 0부터 4까지만 의미 있는 값이 있고 나머지는 0이에요. 그러니까 4를 넘어가는 구간의 적분은 0으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무한대까지 다 할 필요가 없죠. 예, 4까지만 계산해 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인티그럴 3부터 4까지 fx dx. 근데 fx는 균일 분포니까 상수값. 그것은 구간의 길이분의 1, 4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4분의 1을 3부터 4까지 적분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상수 4분의 1 나가고요. 3부터 4까지 1을 적분한 거니까 이 구간의 길이 4에서 3 빼면 1이죠.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1. 답은 4분의 1이 되겠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정규분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라는 것은 연속형 확률 변수의 분포고요. 그 연속형 확률 변수 중에서 정규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이 확률 변수의 분포를 정규 분포다 이렇게 불러요. 즉 x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 확률 변수다 그러면 그 정규 확률 변수의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포 함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걸 얘기를 할 텐데 분포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정규 분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그 분포 함수가 이런 모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 정규 분포는 그 영어로 하면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ormal이란 뜻으로 n이라는 기호를 가지고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분포 함수를 n, x, 세미콜론, mu, 시그마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즉 mu와 시그마를 가지고 표기되기 때문에 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는 건데 책에 따라서는 여기 시그마 대신에 시그마 제곱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시그마 제곱을 사용하는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책은 시그마를 쓰니까 우리는 시그마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로 표기하면 이쪽에 있는 값이 시그마를 계산해서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분산이 필요하다면 여기 있는 수를 제곱했으면 되고요. 만약에 시그마 제곱으로 표기한 그런 값이 있다 그러면 그런 책에서는 이쪽에 있는 값이 시그마 제곱 분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표준 편차가 필요하면 거기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를 가지고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요. 그래서 n, x, mu, 시그마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 분포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1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움직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이제 이 분포 함수를 여기 이 모양 마이너스 뒤에 곱해져 있는 이 모양을 뒤에서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 여기 시그마 제곱이고 여기도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니까 이것을 2분의 1 곱하기 제곱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 이것의 전체 제곱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런 식으로 놓고 뒤에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 제곱이라고 놓은 걸로 기억을 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를 전체 제곱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 이것은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알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분포를 가우스 분포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규 분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함수가 분포 함수가 되는 그런 확률 변수를 정규 확률 변수, 어렵지 않죠? 그 분포를 정규 분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 번만 잠깐만 볼게요. 여기 분포 함수를 보니까 여기 루트 2파이 분모에 루트 2파이하고 시그마가 곱해져 있죠. 그렇죠? 시그마라는 것은 그냥 어떤 수예요. 그 수를 지금 시그마라고 쓴 겁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여기 있는 수가 표준 편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마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수가 오든 그 수를 베타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베타라는 것이 이 분포를 갖는 그 확률 변수 x, x라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타라는 값이 오면 그 베타라는 값이 x의 표준 편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준 편차가 되니까 그것을 시그마라고 쓴 거다. 표준 편차를 표현하는 기호로. 이해됐죠?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제곱이 있죠. 그렇다면 시그마가 표준 편차라면 그 제곱은 분산이 되겠죠. 그렇죠? 이 값은 베타의 제곱 이렇게 표현된 거겠죠. 여기 베타라고 놨다면. 그래서 이 베타의 제곱에 오는 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이 값은 실제로 x의 분산, variance x가 돼요. 어렵지 않죠? 여기 뮤라는 수도 그냥 어떤 수가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수를 알파라고 하면 이 값은 실제로 이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x가 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알파라는 수를 갖다 썼을 때 이것이 EX, X의 평균이 되니까 그냥 X의 평균, 어떤 확률 변수의 평균을 표현하는 기호, 뮤를 갖다가 그냥 쓴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오는 시그마가 표준 편차, 여기 오는 시그마 제곱은 분산, 여기에 오는 뮤는 평균. 이렇게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조금 이따가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함수를 분포 함수로 갖는 그런 확률 변수를 정규 확률 변수, 그리고 그 분포를 정규 분포 이렇게 부른다. 어렵지 않죠? 실제로 여기 오는 시그마는 이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 시그마 제곱은 이 확률 변수의 분산이고, 여기 오는 수, 여기에 갖다 놓은 수, 뮤라는 값은 실제로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이 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가로축에 여기 변수 x라고 썼죠. 이 x, 독립변수 x가 움직이는 축이고요. x축. 그리고 여기 세로축은 이 함수의 축이지요. 그렇죠? n, x, 뮤, 시그마. 이 축이 됩니다. 뭐 이것을 변수로 뭐 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 분포함수, 이 곡선, 이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종 모양으로 생겼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약간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 가로축이 x축, 이쪽 세로축 y에 해당하는 y축에 해당하는 이 축은 그 분포함수 n, x, 뮤, 시그마 이 축이 됩니다. 이 값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곡선은 특징이 뭐냐? 첫 번째, x가 뮤인 곳, 여기 중앙에 여기 x가 뮤인 곳, 여기 값을 뮤라고 써놨죠. x가 뮤인 곳에서 이 곡선의 최대값이 나타나요. 자, 뮤에서 여기서 최대값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게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뜻이니까
최빈 값이다. 이 뮤라는 값이 최빈 값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 곡선은 평균, 여기 뮤라고 쓴 것은 실제 평균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평균 뮤를 지나는 이 수직인 축, 이 축의 좌우 대칭이에요. 그래서 대칭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모양은 대칭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x가 뮤 플러스 시그마 또는 뮤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는 것. 여기 중앙이 뮤입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걸 대칭이다라고 했으니까 모양이 대칭이면 실제로 평균도 뮤가 돼요. 평균. 그리고 대칭이니까 중앙값도 뮤가 돼요. 모두는 최빈값. 최빈값은 여기 가장 많은 이 최대값을 갖는 곳이니까 그 값이 바로 최빈값. 가장 많이 나타난 거. 어렵지 않죠? 여기 모드라는 것은 최빈값. 예. 여기 미디언하고 쓴 것은 중앙값. 예, 앞에서 배웠습니다. 최빈값, 중앙값. 여기 민하고 쓴 것은 평균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모양이 대칭이기 때문에 예, 여기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모두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뮤라는 값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 모두 되는 값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x가 뮤로부터 여기 시그마, 실제로 표준 편차가 되는 그 수라고 했습니다. 시그마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값, x가 뮤 플러스 시그마 또는 x가 뮤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는 곳. 여기 뮤라고 났으니까 여기 뮤 플러스 시그마 오른쪽에 있겠죠? 뮤 마이너스 시그마 여기 왼쪽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뮤 플러스 시그마, 뮤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는 이곳에서 변곡점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변곡점이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이 변곡점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이 변곡점, 양쪽 변곡점 안쪽에서는 곡선의 모양이 아래로 오목. 예,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죠? 아래로 오목하게 생겼어요. 예, 그리고 그 바깥쪽에서는 위에서 봤을 때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 위로 오목하게 생겼습니다. 바깥쪽은. 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점이 변곡점이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 뮤 마이너스 시그마와 뮤 플러스 시그마 안쪽은 아래로 오목. 금방 얘기한 것처럼 바깥쪽은 위로 오목. 이렇게 생겼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 양쪽 꼬리가 되는 이쪽 부분은 이제 뒤에서 이 꼬리 부분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쪽도 꼬리 부분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꼬리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갈수록 x축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점점 가까이 갑니다. x축이 점근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쪽 왼쪽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곡선이 이렇게 x축으로 가까이 가요. 점근선 역할을 해요. x축이. 어렵지 않죠? 점점 가까이 간다. x축으로 가까이 간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수평인축 x축에 접근한다. 됐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건 분포함수니까 이 곡선 아래쪽에 있는 전체 넓이는 당연히 1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이 뮤를 지나가는 수직선 이걸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 같다고 했어요. 오른쪽하고 왼쪽 넓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오른쪽 넓이 0.5가 돼야 되고 왼쪽 넓이도 0.5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해서 반만 얘기할 때는 항상 0.5, 0.5. 어렵지 않죠? 예, 대칭이니까. 해서 대칭이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이렇게.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포를 배울 텐데 뭐 T분포라는 것도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우리가 뭐 카이 제곱 분포라든가 F 분포 이런 것들도 배울 텐데 그런 것은 대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대칭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니까 대칭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구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규 분포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그 정규 분포라는 그 분포 함수를 소개했어요. 그렇죠? 그때 정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우리가 그 x의 평균을 계산하면 그 분포 함수에 있던 뮤라는 수가 실제로 평균이다. 그렇죠? 표준 편차는 그 분포 함수에 있는 시그마가 실제로 표준 편차다. 그래서 그 분포 함수에 있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그 수가 바로 실제로 그 확률 변수 x의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실제로 거기 있는 뮤가 실제로 x의 평균이고 거기 있는 시그마 제곱이 x의 분산이고 거기 있는 시그마가 x의 표준 편차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가 뮤라는 수는 알파라고 써도 되는 수예요. 그렇죠? 시그마는 그냥 베타라고 써도 되고 그렇죠? 그럼 시그마 제곱은 베타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알파와 베타 이쪽에 가운데 있는 것을 베타 제곱 이렇게 써도 실제로 알파가 평균, 베타 제곱은 분산, 베타는 표준 편차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알파라고 쓴 이 값이 x의 평균이고 여기 베타 제곱이라고 쓴 이 값은 x의 분산이 되고 여기 베타라고 쓴 이 수는 x의 표준 편차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평균, 실제로 여기 뮤라고 썼던 그 수가 실제로 x의 평균인가 확인을 해볼게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인을 해주는 거고 뭐 테스트 한다던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x의 평균을 계산해서 그게 뮤다라는 걸 확인할 텐데 약간 조금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x 마이너스 그 수, 여기 알파라고 했던 그 수, 뮤, x 마이너스 알파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평균이 될 거니까 뮤라고 미리 쓴 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뮤의 기대값을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기대값 계산하는 것을 앞에서 배웠죠? 연습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대로 x-뮤라는 이 확률 변수와 그렇죠? 분포 함수를 곱해서 전체 범위에서 적분해 주면 되죠. 그것이 기대값의 계산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분포 함수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뒤쪽에 있는 제곱을 그냥 시그마분의 x-뮤 전체 제곱으로 고쳐놨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고쳐놓은 이유는 이 값을 z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z는 시그마분의 x-뮤. 자, 요것은 나중에 많이 쓸 거니까 이렇게 따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값을 여기 z라고 표현을 했죠. 시그마분의 x-뮤. 그렇죠. 실제로 시그마는 표준 편차가 될 거고 뮤라는 것은 실제로 평균이 될 거니까 그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 분의 그 확률 변수 마이너스 그 확률 변수의 평균 이렇게 계산된 값이죠. 그렇죠. 실제로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되고 실제로 뮤가 평균이 된다면 그렇게 계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 분의 그 확률 변수의 값 마이너스 그 확률 변수의 평균 이렇게 계산한 이 값을 우리는 Z 스코어다 이렇게 불러요. Z 스코어, Z 값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건 뒤에서 쓸 거니까 이 모양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Z라고 하면 시그마분의 X-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여기 시그마를 그냥 어떤 수고 뮤도 어떤 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이것이 표준 편차와 평균이 되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치환했어요. Z라고. 그렇다면 우리 치환할 때 치환 적분 알지요? 미분끼리 같다라고 놔야 되니까 Z의 미분 DZ와 시그마분의 X-뮤 이거 전체의 미분 시그마분의 뮤 하는 건 상수니까 그 미분은 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그마분의 x의 미분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시그마분의 x의 미분은 시그마분의 dx. 그렇죠? 그래서 dz는 시그마분의 d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적분을 이제 치환해서 z로 바꿔서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 곱해진 x-뮤는 여기 분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z하고 시그마하고 곱한 값하고 똑같죠. 그렇죠. 시그마는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갔고요. z는 변수니까 적분기호 안에 남았어요. 그렇다면 여기 뒤에 이 지수함수 이 모양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z의 제곱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dz라는 것은 시그마분의 dx 이것이 dz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해서 여기 있는 시그마분의 dx 하는 것은 dz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z도 마찬가지, x가 무한대로 가면 z도 마찬가지,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z의 범위는 바뀌지 않고요. 그렇죠? 루트 2파이분의 1 하는 건 상수니까 그냥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z에 대해서 이런 적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여기 이에 하고 그 파워에 보니까 2차 항이 있는데 앞에 1차 항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t라고 치환하면 이 적분을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치환해서 계산한 거지만 치환 안 해도 원시 함수가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예, 이걸 미분해서 전체 형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부호만 맞춰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해서 이제 이 적분을 계산을 하는 건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라는 이 이상적분은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대로 이 이상적분은 둘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정의 자체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하고 0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두 개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눠서 이쪽에 있는 적분을 계산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를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이상적분은 왼쪽 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적분은 그 정의가 t부터 0까지 적분하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거죠. 이게 정의. 그렇죠?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도 마찬가지 0부터 s까지 적분하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이런 정의를 쓰는 거죠. 그렇죠? 해서 이렇게 이 이상적분의 정의를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안쪽에 있는 것은 원시 함수를 알아요. 그렇죠? 이 모양을 미분해 보세요. 2의 어쩌고 승 이렇게 된 걸 미분한다 그러면 지수함수니까 똑같이 한번 써야 돼요. 그렇죠? 똑같이 한번 쓰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파워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미분해서 곱하면 여기 z제곱은 2z가 되니까 2분의 1 약분되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z가 되죠. 그게 곱해져서 z가 남아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마이너스 z가 곱해져서 z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시 함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승. 그렇죠? 예, 이렇게 원시 함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 다 똑같은 함수니까 원시 함수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원시 함수 놓고 왼쪽 적분은 t부터 0까지 대입하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고 오른쪽 적분은 0부터 s까지 계산하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왼쪽 것은 z에 0 대입하면 0승, 0승 1이죠.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곱해지면 마이너스 1. 그렇죠? t 대입한 건 뺄 거니까 t 대입한 것, z에 t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t제곱승. 뺄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렇죠? 해서 플러스 t 대입한 거. 어렵지 않죠? 뒤에 것은 s 대입하면 여기는 s가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부호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여기 z에다가 s 대입한 거 2에 마이너스 2분의 s제곱승. 그렇죠? 0 대입한 걸 뺄 거예요. 0 대입하면 0승, 0승은 1.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그걸 뺄 거니까 플러스 1. 그렇죠? 자, 그럼 이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 극한은 상수의 극한은 그 상수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1, 이쪽은 플러스 1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제곱했으니까 무한대로 갑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죠. 그렇다면 이 값은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 하는 모양이죠. 즉 2의 무한대승 분의 1이니까 0이 되겠죠. 그렇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 모양이니까 2의 무한대승 분의 1 모양. 즉 무한대분의 1 모양이니까 0. 그렇죠? 0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전체의 극한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죠. 그렇죠? 두 개 더하면 0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x 마이너스 뮤의 기대값을 계산해 봤는데 이 값이 0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x 마이너스 뮤의 기대값은 이렇게 와서 지금 이 적분에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라는 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 적분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두 개 이상 적분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이 적분이 0이었어요. 그렇다면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가 곱해져도 0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대값은 0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게 있습니다. x-뮤의 기대값이니까 기대값이라는 건 선형적인 성질이 있어요. x의 기대값 마이너스 뮤의 기대값. 뮤는 상수니까 상수의 기대값은 그 상수, 상수의 평균이니까 그 상수. 어렵지 않죠? 해서 이 값은 2x 마이너스 뮤라는 수가 되죠. 그게 0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넘겨주면 x의 기대값, x의 평균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뮤라는 그 수다. 아까 알파라고 놓은 그 수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수가 평균이 되니까 알파라고 쓸 필요 없이 그냥 뮤라고 써도 되겠다. 어렵지 않죠?
해서 x의 평균은 여기 있는 수 뮤다. 분포함수에 나와 있는 그 수 뮤라고 쓴 그 수다. 어렵지 않죠? 해서 그냥 미리 뮤라고 쓴 겁니다.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x의 분산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분산은 실제로 정의하기를 x의 분산 variance x 그것은 x 마이너스 뮤의 즉 편차 제곱 이것의 제곱의 기대값이지요. 그렇죠. 실제로 여기 있는 뮤라는 그 수가 조금 전에 평균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뮤라는 수가 x의 평균이다. 확인됐으니까 x에서 뮤를 빼준 것에 제곱을 해주면 편차를 제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의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이게 바로 x의 variance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x-뮤 제곱이라는 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계산해 주면 돼요. 역시 기대값의 정의를 가지고 이 확률 변수의 값 x-뮤의 제곱하고 분포 함수를 곱하고 전체에서 적분. 그렇죠?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그마분의 x-뮤를 z로 치환하면 dz는 시그마분의 dx니까 이제 이 값을 z의 적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기대값은 즉 우리가 계산하려는 x의 분산은 이 적분이었는데 이렇게 치환을 하니까 z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죠. 자, 바꾸는 방식은 어렵지 않죠. 똑같아요. 여기 x-뮤의 제곱이 있으니까 x-뮤라는 게 z 곱하기 시그마예요. 그렇죠. 그럼 제곱하면 z의 제곱, 시그마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은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갔고요. 그렇죠. z제곱은 적분기호 안에 남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 시그마분의 dx 하는 것은 dz로 바뀌었고요. 루트 2파이분의 1은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갔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값은 z의 제곱하고 바뀌어 있고요. 다 됐죠? 해서 z의 적분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 상수를 이 적분에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적분을 보니까 여기 z제곱이 있어요. 그렇죠? z만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처럼 원시함수를 바로 알죠? 이것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게 원시함수였어요. 그렇죠? 근데 z제곱이 있으니까 이 적분을 할 때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던 부분 적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때 z와 z 곱하기 지수함수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z 곱하기 지수함수는 원시함수를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시함수를 아는 z 곱하기 지수함수는 dv라고 두면 됩니다. 그래서 dv를 이것 곱하기 dz. 그럼 나머지 z가 남죠? z는 그냥 어떤 함수라고 두면 돼요. u라고 둘까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부분적분을 쓴다는 것은 u라고 놓은 것은 du. 그렇다면 u가 z니까 du는 dz. 그렇죠? dv라고 놓은 것은 b를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의 원시함수를 이미 알고 있죠? 여기 지수함수의 마이너스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승. 그렇죠? 이렇게 두고 이 적분을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선 이 적분을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이 적분을 둘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상적분은 정의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적분과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렇죠? 마찬가지 정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적분은 t부터 0까지 적분하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거다. 그렇죠. 0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이라는 이 이상 적분은 0부터 s까지 적분하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적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때 여기처럼 부분 적분을 지금 쓴 거예요. 됐죠? 그래서 u, dv라고 놓은 값에 대해서 du, v를 계산했고 부분적분이라는 것은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대로 미분하지 않은 것끼리 곱한 것. 그러면 z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승을 곱해요. 곱하면 마이너스 z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승. 그렇죠. 이게 원시함수니까 이쪽은 t부터 0까지 원시함수 계산해주고 이쪽은 역시 이 부분이 원시함수니까 0부터 s까지 계산해주고 그렇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분하지 않은 것끼리 곱한 것 마이너스 세로 구한 것끼리 곱한 것의 적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하고 세로 구한 것끼리니까
dz와 이 부분을 곱합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뺄 거니까 이쪽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 dz가 되죠. 그렇죠? 해서 적분은 인티그럴 0부터 t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승 dz. 이게 뒤에 남았어요. 여기도 0부터 s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dz. 이게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선 앞에 거를 계산해 보면 앞에 있는 이 값은 z에다가 0 대입하면 여기 z가 곱해지니까 0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여기도 z에다 0 대입하면 0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긴 t 대입한 걸 빼주는 값이 남았고 여긴 s를 대입해서 그대로 쓰는 값이 남았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다 t 대입해서 빼면 z에 t를 대입한 거니까 t 2의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승 이렇게 남는 거죠. 그리고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극한이 취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s가 대입되면 마이너스 s2의 마이너스 2분의 1 s제곱승 여기에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극한이 붙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요 모양을 보면 여기 있는 요 모양을 보면 여긴 마이너스 몇 승 하는 거니까 이게 분모로 가면 됩니다. 이 값은 2의 2분의 s 제곱승 분의 s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1은 그냥 극한 계산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뒤에 거의 극한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런데 s를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2의 2분의 s제곱승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 s도 무한대로 가니까 이것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대로 높이탈의 정리를 쓰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미분하면 역시 지수함수 이것 곱하기 이거 미분한 거. 그렇죠? 근데 여기 분자는 미분하면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s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이 값은 분모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0이 되죠. 분자는 1이 되고. 그렇죠? 해서 이 극한은 전부 0으로 떨어집니다. 해서 이 앞에 있는 이 값, 이걸 대입해서 극한을 계산한 값은 다 0으로 떨어져요. 됐죠? 해서 뒤에 있는 이 두 개의 적분값의 극한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앞에 거는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t부터 0까지 이 값 플러스 뒤에 있는 것은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0부터 s까지 이 값.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다시 이걸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합할 거예요. 이상적분 기호를 써서.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두 개의 극한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앞에 있는 것은 t부터 0까지 해서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이상적분이고요. 그렇죠? 뒤에 것은 0부터 s까지 적분해서 s를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이죠. 그렇죠? 두 개를 더하면 이상적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계산한 걸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중에 이 모양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모양은 조금 이따 뒤에서 다시 얘기하고요. 사실은 같아요. 이것이 그것도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dz. 자, 그런데 이 계산은 실제로 이 구간이 0부터 무한대까지가 아니면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피적분 함수를 보면 이것은 이 지수함수 이의 몇 승 하는 이 모양을 보면 z제곱이 되어 있어요. 앞에 z가 나와서 곱해져 있다면 z제곱 부분을 치환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원시함수를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겠지만 원시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함수로 표현할 수 없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적분은 힘듭니다. 그래서 트릭을 하나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의 제곱을 먼저 구해볼 거예요. 이 적분의 제곱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적분을 2번 곱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정적분의 정제를 알고 있습니다. 정적분은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변수는 역할을 못해요. 그렇죠? 즉 피적분 함수가 같고 적분 구간이 같으면 그 답은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제곱을 하나는 왼쪽 것은 변수 z 대신에 변수를 x라고 바꿨어요. 같은 거죠. z로 쓰나 x로 쓰나 구간이 0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함수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승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같은 겁니다. 뒤에 것은 변수를 y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이 적분과 이 적분을 각각 계산해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역시 미적분학에서 중적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는 x만 변수, 여기는 y만 변수인데 두 개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중적분으로 바꿔서 x만 가지고 표현된 것은 y로 적분할 때는 상수 취급되니까 그냥 적분기호 안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적분기호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1이. 그러면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안쪽에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승 dx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승 dy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 그렇다면 이 안쪽에 있는 이걸 먼저 계산을 할 텐데 여기도 이 적분이 있어요. 여긴 x만 가지고 표현됐어요. 그렇다면 y만 가지고 표현된 건 역시 상수 역할. 안으로 또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주면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승 dx dy 이런 모양이 된 거죠. 그렇죠. 해서 중적분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수를 두 개를 더해주면 결국 2의 마이너스 2분의 1 묶어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승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렇죠. 해서 이런 중적분을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역시 중적분 계산할 때 미적분학에서 배운 기술입니다. 예, 이것은 극좌표로 전환해서 계산하시면 편해요. 예, 여기 칠판을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를 보니까 x도 y도 0부터 무한대까지 x도 0부터 무한대까지예요. 그렇다면 xy 평면에서 x가 0부터 무한대까지 이쪽이죠. y도 0부터 무한대까지 이쪽이죠. 그러니까 x도 0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고 y도 0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면 여기 1사분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1사분면을 적분 영역으로 갖는 그런 중적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극좌표로 바꾼 거고요. 극좌표로 바꾸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적분 영역을 보니까 r은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r이 증가하죠. 그렇죠? r이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그리면 전부 0에서 무한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r의 범위는 0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고요. 세타의 범위는 x축 양의 방향이 세타는 0인 곳이고 y축 양의 방향이 세타는 2분의 파이인 곳이죠. 그래서 이 1사분면에 있다 그러면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극좌표로 변환을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하고 같아요. 그렇죠? 근데 주의할 거 여기 있는 dx, dy는 자코비안의 절대값 극좌표로 바꿨을 때 그 값이 r이죠. 해서 r, dr, d세타 없던 r이 하나 곱해져야 된다는 걸 주의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적분을 이제 바꿉니다. 이 적분은 이렇게 중적분으로 표현됐고 이걸 극좌표로 표현하면 안쪽에 있는 이 값은 이 값은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해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r제곱승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dx, dy는 r 하나 곱하고 dr, d세타. 그렇죠? 극좌표 계산할 때 항상 세타를 바깥쪽에 두고 우리가 r을 안쪽에 두고 계산을 했었죠. 이게 쉬우니까. 그렇죠? 그렇게 놓으면 r은 0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였고 그렇죠?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였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원시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함수로 표현 못하는 이런 피적분 함수가 있어서 이 계산이 안 됐었는데 극좌표를 고치니까 여기 r이 하나 곱해지는 바람에 이제 이걸 치환하면 계산이 되죠. 그렇죠? 해서 이것의 원시함수를 압니다. 이것의 원시함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 r제곱승 이걸 미분하면 이거 쓰고 이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r이니까 r이 되려면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면 돼요. 이게 원시함수.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원시함수니까 이 원시함수를 가지고 0부터 무한대까지 계산해 주면 됩니다. 즉 0부터 t까지 계산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제곱도 무한대로 가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 0으로 가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것은 0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그럼 0 대입한 것만 남는데 0 대입하면 2의 0승, 0승은 1이지요.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0 대입한 값은 마이너스 1.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 값을 뺄 거죠.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1. 그렇죠? 해서 안쪽에 있는 이 적분이 이제 극좌표로 바꾸니까 1이다라고 계산이 됐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전체의 적분은 안쪽 적분이 1이었으니까 1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한 거죠. 1을 적분했으니까 이 구간의 길이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구간의 길이는 2분의 파이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적분, 즉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이 적분의 제곱을 계산한 거예요. 이 제곱을 계산하면 2분의 파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이 적분은 2분의 파이에 루트를 씌우면 루트 2분의 파이.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곱을 통해서 이 적분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을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럼 이쪽도 똑같으면 똑같은 걸 두 번 더하면 됩니다. 이쪽이 왜 똑같은지는 바로 치환만 하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값은 구조를 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가는 것만 약간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z를 부호 바꿔서 t라고 치환해버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환하면 마이너스 dz가 dt.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계산하려는 이 적분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승 dz. 그렇죠? 자, 그런데 z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부호 바꿔야 되니까 무한대로 가요. z가 0으로 갈 때는 부호 바꿔도 0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분은 무한대부터 0까지 적분으로 바뀝니다. 여기 z제곱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t가 마이너스 z니까 제곱하면 그냥 t제곱 똑같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t제곱승. 그렇죠? 하지만 dz라는 것은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dt. 그렇죠? 그렇다면 정적분의 정질에서 여기 마이너스는 이 구간, 적분 구간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무한대부터 0까지를 바꿔주면 0부터 무한대까지 됐죠. 그렇게 치환하고 나니까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t제곱승 dt. 똑같죠. 변수를 z라고 놓은 거나 t로 놓은 거나 0부터 무한대까지 구간 똑같고 여기 적분하려는 함수, p적분 함수 똑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적분이었어요. 사실은. 해서 이 값도 루트 2분의 파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 분산을 계산합니다. x-뮤의 제곱의 기대값. 이것이 바로 x의 분산이었는데 그렇죠? 이것은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 적분에다가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 제곱을 곱한 값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두 개로 나눠보니까 왼쪽 것도 여기 치환해서 루트 2분의 파이, 오른쪽 것도 루트 2분의 파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것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거 두 개 더했으니까 여기에 2를 곱하면 되죠. 2 곱하기 루트 2분의 파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 루트 2, 분모에 있는 루트 2하고 2하고 약분하면 루트 2가 남죠. 그럼 루트 2하고 루트 파이 곱했으니까 여기 루트 2파이하고 이렇게 약분되죠. 그렇죠? 남는 것은 시그마 제곱.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우리가 썼던 그 베타 제곱이라는 그 수가 실제로 분산이 되겠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베타 제곱이 바로 x의 베리언스가 되겠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미 분산이다라는 식으로 그냥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였어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확률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고 있다면 그 x가 x1보다 크고 x2보다 작을 확률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분포함수를 가지고 이 구간 x1부터 x2까지 적분을 해주면 이 확률이다. 그렇죠? 우리 이런 개념은 벌써 다 배우고 왔고요. 자, 그런데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조금 전에 봤듯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약간 변형을 하겠습니다. 물론 변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적분 자체가 일일이 들어가서 적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컴퓨터로 다 계산된 값을 표로 줄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걸 그대로 놓고 계산하는 것이 사실은 치환하고 바꿔서 계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우니까 바꿔서 계산한 것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그걸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확률이라는 것이 이런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 Z 스코어라고 얘기했던 값이 있었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실제로 시그마는 x의 표준 편차였습니다. 실제로 뮤라는 값은 x의 평균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를 가지고 왔을 때 그 확률 변수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그때 그것의 표준 편차분의 그 확률 변수의 값 마이너스 그 확률 변수의 평균, 이걸 계산한 것. 그것을 z라고 놓으면 이것이 z 스코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확률 변수, z라는 확률 변수를 새로 만들었어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평균부터 EZ, Z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니까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의 기대값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대값은 선형적인 성질이 있으니까 여기 곱해진 상수 시그마분의 1은 그냥 나가면 되고요. 나가서 곱해지면 되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뮤의 기대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역시 선형적이니까 이것은 x의 기대값에서 뮤의 기대값을 빼주면 되는데 뮤는 상수니까 상수의 평균은 그 상수, 그냥 뮤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그마분의 2x 마이너스 뮤가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던 수 뮤가 실제로 x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같은 걸 뺐으니까 여기 분자가 0이 되죠. 그렇다면 시그마로 나눠도 0이 되죠. 해서 EZ는 0이다. 그렇죠? 그래서 x라는 이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라갈 때 그 확률 변수로부터 z라는 확률 변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라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만든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은 0이다. 어렵지 않죠? 예, 평균은 0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분산도 계산해 볼까요? z의 분산.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니까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의 분산. 이런 기호를 쓰기도 했죠. 이것의 분산이에요. 근데 역시 앞에서 우리가 4장에서 분산의 성질도 봤습니다. 그렇죠? 이 값을 다시 정리하면 시그마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것의 분산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그마 제곱 이거.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분산의 성질에서 여기 있는 상수는 이건 상수니까 분산 계산하면 계산하는 과정 중에서 사라져요. 그렇죠? 해서 필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확률 변수에 곱해진 이 상수는 제곱으로 나갔죠. 기억나죠? 해서 이것 제곱,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나가서 곱해집니다. 그리고 x의 분산 여기다 곱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x의 분산이 실제로 거기 있는 수 시그마 제곱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제곱 약분하면 1이죠. 그래서 z를 이렇게 만들면 이거 기억하시고요. z를 이렇게 만들면 이것의 분산은 1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만들어졌는데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이다라는 거죠. 분산이 1이니까 당연히 표준 편차 루트 CO도 1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정규 확률 변수가 있는데 그 정규 확률 변수가 보니까 평균은 0이고 분산이 1이더라. 그러면 그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이름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예, 이것이 우리 나눠준 표에 있습니다. 해서 표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이런 확률을 계산할 때 직접 이 적분을 하지 않을 거예요. x를 가지고 적분할 게 아니고 물론 z로 바꿔놓는데 z를 가지고 적분을 우리가 하진 않습니다. 계산은 다 되어 있어요. 그 계산 결과를 줄 거예요. 표에 있고요. 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할 때 x가 x1보다 크고 x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적분을 계산해서 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z로 치환을 하면 실제로 z로 치환한 이 적분을 계산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x의 범위가 x1이다. 그러면 x에다 x1 대입해 볼까요? z는 시그마분의 x1 마이너스 뮤가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x가 x2다. 그러면 z는 여기다 대입하면 시그마분의 x2 마이너스 뮤가 되죠. 그러니까 z의 범위는 시그마분의 x1 마이너스 뮤부터 시그마분의 x2 마이너스 뮤까지 움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한 것은 z로 표현하면 z가 시그마분의 x1 마이너스 뮤보다는 크고 시그마분의 x2 마이너스 뮤보다는 작을 확률을 계산한 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확률이 같은 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얘기하는 겁니다. x가 정규 분포를 따라갈 때 x가 x1보다 크고 x2보다 작을 확률. Z로 고쳐야 계산할 수 있다. 그렇죠? Z로 고쳐야 표를 찾아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적분을 바로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컴퓨터가 해도 오래 걸리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 x가 x1과 x2 사이에 있다. Z로 바꾸면 Z가 시그마 분의 x1 마이너스 뮤부터 시그마 분의 x2 마이너스 뮤까지 있을 확률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바꿔주셔야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계산한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럴 때 이 표준 정규 분포, 예, 이것을 예, 기호로 n, z, 변수를 z로 바꿨으니까 그리고 평균 0이었죠? 예, 분산, 그래서 표준 표준도 1이었죠? 해서 nz 0,1 이렇게 쓸 거예요. 기호로.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분포 함수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분포 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루트 2파이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 그렇죠? 예, z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인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바꿔서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표에 있으니까 표를 어떻게 보는지 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얘기를 해줄게요. 예, 표준 정규 분포표 우리 그 강의 자료에 나누어진 분포표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 이런 값이 주어져 있어요. Z가 A보다 작을 확률이 계산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Z가 A보다 작을 확률이다라는 것은 A보다 작은 쪽, 왼쪽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적분이 되겠죠. A보다 작은 쪽이니까.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적분, 예, 이 분포함수, Z로 바꿨을 때 분포함수, 루트 2파이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승. 됐죠? Z로 적분하면 돼요. 됐죠? 이 적분을 역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한 값이, 결과가 표에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표를 찾기 위해서는 Z가 A보다 작을 확률이라는 모양으로 바꿔주셔야 그래야 표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 말고 다른 부등호로 표현된 것은 이런 걸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여집합을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Z가 A보다 작다. Z가 A보다 작다라는 모양으로 바뀌어야 그걸 가지고 표를 찾는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쳐놨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Z가 1.74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이제 바로 표로 가면 됩니다. 해서 표에서 왼쪽 열을 보시면 돼요. 거기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를 찾으시면 돼요. 1.74에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는 1.7까지죠. 해서 Z가 1.7 되는 것을 왼쪽 열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자리가 있죠. 두 번째 자리라는 것은 1.7을 제외해주면 0.04에 해당하는 값이지요. 그렇죠? 0.04라는 것은 예, 0.04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앞에 0은 생략을 해놨습니다. 해서 0.04를 찾으시면 돼요. 0.04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렇게 찾아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나는 곳, 예, 여기 Z 값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1.7을 찾으시고 가로에서 0.04를 찾으시고 0.04에서 내려가고 1.7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만나는 곳에 수가 있어요. 수를 읽어보면 0.9591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Z가 1.74보다 작을 확률이 0.9591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이것을 실제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1.74를 찾아볼게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예, 뒤에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에서 나눠준 그 표를 보시면 여기 Z의 값이 마이너스가 된 것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던 플러스가 되던 A보다 작다. 예, 이렇게 된 건 다 있습니다. 여기 그림처럼.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마이너스로 된 것은 여기 마이너스라고 된 부분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플러스로 된 것은 여기 플러스로 된 곳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74니까 플러스 값이지요. 그렇다면 1.74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 표를 보면 여기 Z라는 값이 있죠. 그 아래쪽에 여기 1.7이 있어요. 그렇죠. 이 1.7을 찾으시고 1.74를 찾을 거니까 여기 위에 가로행에서는 0.04를 찾으세요. 이것이 0.04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0.04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쭉 내려가세요. 1.7에서는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오세요. 자, 그러면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이 있죠. 0.9591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예, 이 0.04하고 1.7이 만나는 곳 하는 것은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 만나는 곳에 있는 이 수가 바로 그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Z가 1.74보다 작을 확률, 이런 그림. 여기 Z의 값이 1.74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때 이쪽 면적이 되겠죠. 그때 이쪽에 있는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 예, 이 면적을 계산한 것이 예, 여기 우리 찾은 대로 0.9591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에서 보듯이 1.74보다 작을 확률, 왼쪽 열에서 1.7, 위에 가로행에서 0.04 찾아서 만나는 곳을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된다. 거기 있는 수다. 그래서 0.9591 갖다가 사용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를 찾는 것은 이제 설명이 됐죠? 예, 똑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6.2를 한번 볼까요? 예, 표준 정규분포가 주어졌을 때 다음 면적을 구해라 그랬어요. Z가 1.84인데 그것의 오른쪽 면적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실제 그림이라는 것은 예, 여기 평균 0이 있죠. 그렇죠? 여기 Z의 값이 있습니다. 이제 가로축이 Z축이 됐어요. Z의 값이 1.84 이렇게 있을 거고 그 오른쪽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표에 없죠. 그렇죠? 표에는 이 왼쪽 넓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왼쪽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A번을 먼저 풀어보고 얘기를 할게요. Z가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1.84보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큰 수, 왼쪽은 작은 수. 그렇죠? 예, 여기가 0이니까 0보다 왼쪽에는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오른쪽은 플러스가 있을 거고 어렵지 않죠? 예, 해서 Z가 1.84보다 큰 확률을 구하는 거죠. 오른쪽 넓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왼쪽 넓이를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여집합을 써서 1에서 1.84보다 작은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Z가 1.84보다 작은 이 확률은 표에 있습니다. 예, 역시 조금 전에 봤던 표에서 Z 아래쪽에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1.8까지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역시 4가 있으니까 위에서 0.04를 찾으세요. 0.04에서 내려가고 1.8에서 이번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거기 만나는 곳에 있는 수가 0.9671.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 값은 1에서 0.9671을 빼주면 되니까 0.0329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Z가 마이너스 1.97과 Z가 0.86. 이 두 수 사이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 중앙에 평균 0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97이니까 왼쪽에 있겠죠. 마이너스 1.97. 그렇죠? 0.86은 플러스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0.86. 그 사이다라는 것은 그림에서 이만큼 넓이죠. 그렇죠? 이것도 무엇보다 작은 왼쪽 넓이를 가지고 표에서 찾아야 되니까 이걸 계산해 보세요. 이것은 0.86 왼쪽 전체 넓이에서 마이너스 1.97 왼쪽 넓이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서 마이너스 1.97보다 크고 0.86보다 작을 확률은 0.86보다 작을 확률에서 마이너스 1.97보다 작을 확률을 빼주면 된다. 됐죠? 예.
나머지는 둘 다 표에 있어요. 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칠판을 잠깐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0.86보다 작은 확률은 표에서 찾으면 Z 아래에서 0.8까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리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는 0.06 가로에서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0.06에서 내려가고 0.8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 읽어보시면 0.8051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Z가 마이너스 1.97보다 작을 확률 똑같아요. 이번에는 Z 이 아래쪽에서 마이너스 1.9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찾습니다. 두 번째는 7이니까 0.07 가로축에서 찾으시고요. 0.07에서 내려오고 마이너스 1.9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 읽어보세요. 0.0244 그렇죠? 예, 이제 뺄셈을 해주면 0.7807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예제를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6.3 보세요. 표준 정규 분포가 주어졌을 때 다음 각 경우에 K값을 구해라. 첫 번째, Z가 K보다 클 확률, 이것이 0.3015가 되는 이 값을 찾아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Z가 K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0.18보다는 작은, 마이너스 0.18보다 작은데 K보다는 크다 그랬으니까 K도 음수겠죠. 그렇죠? 예, 그 값이 0.4197 이렇게 되는 K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것부터 Z가 K보다 크다라는 것은 표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K보다 작은 확률을 1에서 빼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1-Z가 K보다 작을 확률이다. 그렇죠? 근데 그 값이 0.3015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Z가 K보다 작을 확률을 이 식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겨주면 Z가 K보다 작을 확률은 1-0.3015가 되지요. 이걸 계산하면 0.6985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표에 있는 거니까 표에서 그 값이 0.6985가 되는 것이 무엇과 무엇이 만났나라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표를 보니까 예, 0.6985라는 값이 표에 딱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죠? 이 값이 표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표에 있으면 이걸 그냥 바로 이용하시면 되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없을 때에는 그냥 가까운 값으로 찾으시면 돼요. 아니면 정확하게 구간을 계산해서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에 있는가라는 것을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쪽에 좀 더 가깝다라는 걸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얼마큼 가깝다. 그럼 10개로 나눴을 때 이 구간을 10등분했을 때 몇 개 정도에 해당하는 값만큼 가깝다.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됩니다. 보관법으로.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사실은 다 이것이 근사값으로 계산이 된 거니까 굳이 그렇게 정확하게 보관법으로 해서 어느 쪽에 더 가깝다라는 걸 찾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근사값이기 때문에. 해서 그냥 이 표에 있는 것 중에서 가까운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표에 정확하게 있어요. 0.6985.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은 Z가 0.5 왼쪽에 있고 0.02 아래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만난 거죠. 그 0.52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0.52를 선택하면 됩니다. 0.5 여기 두 번째 자리는 2, 0.52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실제로 값을 찾으면 0.6985라는 값이 표에 있다. 그렇죠? 표를 찾아보니까 K는 0.52다. 어렵지 않죠? 예, 해서 K를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 Z가 K보다 크고 마이너스 0.18보다 작을 확률이 0.4197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0.4197이라는 값이 이 확률인데 이 확률은 K보다 크고 마이너스 0.18보다 작을 확률이죠. 근데 이걸 표에서 찾으려고 하면 마이너스 0.18보다 작을 확률에서 K보다 작을 확률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표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를 Z 밑에서 마이너스 0.1 찾으시고요. 두 번째 자리 0.08을 가로축에서 찾으시고 0.08에서 내려가고 마이너스 0.1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 찾으시면 0.4286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표에서 찾아서 0.4286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K보다 작을 확률을 빼준 것이 0.4197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K보다 작을 확률은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면 0.4286에서 0.4197을 뺀 값이죠. 0.4286에서 0.4197을 빼면 0.0089. 그렇죠? 자, 그렇다면 K보다, Z가 K보다 작을 확률이 0.0089라고 했으니까 이게 표에 있는지 없다면 어떤 수에 가까운지 찾으면 됩니다. 찾아볼까요? 자, 여기 표를 보면 0.0089가 있어요. 그렇죠? 0.0089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을 표에서 찾으시면 돼요. 0.0089를 보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3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것은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를 표현한 거니까 이쪽에 있는 값이 9, 여기가 8, 여기가 7쯤 되겠죠. 이걸 올라가면 이걸 올라가 보겠습니다. 8, 9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0.07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는 0.0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해서 0.0089는 이렇게 마이너스 2.3에서 오른쪽으로 온 거고 0.07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37을 찾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방 표에서 본 것처럼 0.0089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K를 찾아보니까 우리 표에서 본 것처럼 K는 마이너스 2.37이었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예제 6.4 볼까요? 뮤가 50이고 이제 평균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시그마가 10인 정규분포가 주어져 있다.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럴 때 x가 45와 62 사이에 있을 값을 그럴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우리 금방 얘기한 것처럼 z분포로 바꿔주시면 돼요. 해서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x의 범위를 z의 범위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했으니까 x가 45와 62 사이에 있을 그럴 확률, x가 45보다 크고 62보다 작을 확률, 그것을 z로 바꿔볼까요?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니까 시그마 대신에 10을 대입하고 뮤 대신에 50을 대입하고 x 양쪽 끝점을 45와 62를 대입하면 z의 범위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x가 45보다 크다라는 것은 z로 바꾸면 z는 10분의 45 마이너스 50보다 크다라는 뜻이고, 그렇죠? x가 62보다 작다라는 것은 z로 바꾸면 z는 10분의 62 마이너스 50보다는 작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꿔서 이제 계산해 볼까요? 10분의 45 마이너스 50 계산하면 마이너스 0.5예요. 그렇죠? 10분의 62 마이너스 50 계산하면 1.2예요. 그렇죠? 해서 Z로 바꿔주면 Z가 마이너스 0.5보다 크고
1.2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역시 무엇보다 작을 확률이 표에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1.2보다 작을 확률에서 마이너스 0.5보다 작을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둘 다 표에 있습니다. 1.2 찾으시면 여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밖에 없으니까 Z에서 1.2를 찾으시고, 그렇죠? 예, 여긴 두 번째 자리가 없으니까 0.00 제일 왼쪽에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1.2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0.00에서 내려가면 됩니다. 거기 만나는 수를 읽으시면 되고요. 그 수가 0.8849다. 예, 어렵지 않죠? 찾았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Z가 마이너스 0.5보다 작을 확률도 표에 있어요. Z 아래쪽에서 마이너스 0.5를 찾으시고요. 역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는 없으니까 0.00 첫 번째 열에서 찾으시면 돼요. 0.00에서 내려가시고 마이너스 0.5에서 오른쪽으로 가시고 만나는 곳 수를 읽으면 0.3085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예, 해서 계산하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0.5764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예, 예제 6.5 보세요. 이번에는 뮤가 300이고 평균이 300, 표준 편차가 50인 정기분포가 주어졌다. x가 362보다 큰 값을 취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표준 정기분포로 바꿉니다.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x가 362보다 크다라는 것은 Z로 바꿔볼까요? 예, 시그마는 50이었어요. 뮤는 300이었어요. x는 36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Z로 바꾸면 Z는 50분의 362 마이너스 300. 그렇죠? 뮤에다가 300, 시그마에다 50 대입한 값이죠. 이것보다 클 확률이다. 됐죠? 해서 50분의 362 마이너스 300을 계산하면 1.24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Z가 1.24보다 클 확률. 이걸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건 표에 없어요. 표에 있는 걸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여집합을 이용해서 1에서 Z가 1.24보다 작을 확률을 빼주면 된다. 그렇다면 Z가 1.24보다 클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표에 있습니다. 1.24보다 작을 확률 Z 아래쪽에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1.2 찾으시고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는 가로축에서 0.04, 0.04에서 내려가고 1.2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 0.8925.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값을 1에서 빼주면 0.1075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제 6.6 보세요.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가 주어졌다. 다음을 구해라. 왼쪽 면적이 전체 면적의 45%가 되는 x의 값을 구해라. z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x값을 구하는 거예요. 예, 치환해서 표를 찾고 다시 x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보면 됩니다. 두 번째, 오른쪽 면적이 전체 면적의 14%가 되는 x의 값을 구해라. 오른쪽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표에서는 왼쪽 면적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오른쪽 면적이 14%라고 했으니까 1에서 빼주면 왼쪽 면적은 86%가 되는 거죠. 그걸 찾으면 됩니다. 가볼까요? 첫 번째 거부터. 왼쪽 면적이 전체 면적의 45%다 그랬으니까 그 면적이 45% 0.45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Z를 가지고 찾을 때 이 Z의 값이 얼마보다 작다라는 그 확률이 0.45가 되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0.45는 실제로 표에서 보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까운 값을 찾으셔야 돼요. 가볼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자, 여기 표를 보세요. 여기 보니까 0.45에 가까운 값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0.4522가 있죠. 0.4483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0.45에 가장 가까운 두 개의 값은 0.4522하고 0.4483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얼마큼 차이가 나나라는 걸 봅니다.
여기서 0.45를 빼주면 여기 소수점 아래 세 번째, 네 번째 자리까지만 가지고 계산하면 2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4, 5보다 부족한데 4, 5가 되려고 하면 83에다가 1, 7을 더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은 1, 7만큼 차이 나고 여기는 2, 2만큼 차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운 곳을 찾아라 그러면 이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0.4483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물론 이 중앙에서 그 0.45가 되는 그 정도를 찾으셔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사값이니까. 그래서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선택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0.1이고, 그렇죠? 마이너스 0.1에서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0.4483을 이용한다 그러면 여기 위로 쭉 올라가시면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가 되는 것은 0.03이죠. 그렇죠? 해서 두 번째 자리는 0.03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근사값으로 근사값으로 Z는 마이너스 0.13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Z가 마이너스 0.13보다 작을 확률이 0.45에 그래도 제일 가까웠다. 그렇죠? 해서 Z를 마이너스 0.13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Z값을 계산한 거니까 문제에서는 X값을 구하라고 한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Z는 어떻게 주어진 건가요?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라고 계산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X를 구해야 되니까 시그마하고 Z 곱한 다음에 뮤를 넘겨주면 X는 뮤 플러스 시그마 Z죠. 그렇죠? 이제 여기 찾은 Z의 값을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뮤라는 것은 여기 40이라고 했어요. 40 플러스 시그마는 6이라고 했었어요. 6 곱하기 찾은 Z는 가장 가까운 것이 마이너스 0.13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계산하면 X의 값은 39.22가 된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오른쪽 면적이 전체 면적의 14%가 되는 그런 X의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오른쪽 면적이 전체 14%라고 했으니까 우린 표에서 찾으려면 왼쪽 면적. 그렇죠? 왼쪽 면적은 당연히 1에서 빼주면 86%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86%, 0.86 이것에 제일 가까운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역시 표에서 이것에 제일 가까운 걸 찾는 거예요. 역시 0.86이 정확하게 없어요. 표에. 그렇다면 0.86에 가까운 값을 아까처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찾은 값이 1.08이에요. 표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Z가 1.08보다 작을 확률 하는 것이 0.86에 제일 가까운 수로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한 Z는 1.08이다. 어렵지 않죠? 근데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니까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그마 곱해주고 뮤를 넘겨주면 X는 뮤 플러스 시그마 Z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Z에다가 1.08 대입합니다. 뮤는 40이었고요. 시그마는 6이었어요. 그러면 X는 40 플러스 6 곱하기 1.08이다. 어렵지 않죠? 이걸 계산하면 46.48이다.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네요. 어려운 거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정규분포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정규분포로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분을 직접 계산할 게 아니니까 표를 찾을 거니까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줘야 우리가 표에서 찾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표 찾는 것도 연습도 해보시고요. 어렵진 않습니다.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는 왼쪽 열에서 그렇죠? Z 아래쪽에서 찾으시고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는 그 가로축에서 찾으시면 된다. 해서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시면 된다. 그것이 Z가 A보다 작을 확률이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